자, 여러분은 지금 꼴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꼴통쇼 120회 우리 마인드스쿨 조성희 마인드스쿨 조성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와. 야, 이렇게 정말 앵콜 이후에 그러니까요. 정말 또 아침마당 이후에 좀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TV 특강 나갔었는데 아침마당의 파워는 아침마당의 파워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KBS 아침마당, 꼴통쇼는 저녁마당.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각종 마당을 다 섭외하셨는데 자, 그러면 1부 마지막 순서에 저희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아까 그 49세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네, 인생에서 너무 우울함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어릴 때 가정 폭력에 엄청나게 시달리시다가 남편한테도 똑같은 폭력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으신 상태였고 그래서 네, 이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셨는데 그게 이 위축감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축감이 아주 대단한 상태에서 그 안의 것을 끌어올려서 이제 비우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엄청나게 수업 중에 갑자기 우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내부의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 마인드가 안 바뀐 거를 이해한 거죠. 예전에는 자꾸만 왜 안 될까를 계속 퀘스천을 했는데 왜 안 될까 거기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거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될까 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있다가 이젠 이해를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공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걸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기분이 업되는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도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내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너무 간절하게도 원했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대로 계속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을. 매일매일을. 그러면서 바뀔 수 또 있었어요. 반대로 열심히 정말 교육도 참여하고 하시는데 변화가 또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항상 네. 하긴 계시는데 네. 별로 변화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의식과 잠재의식이 따로 놀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은 내가 읽은 책만큼 내가 많이 간 세미나의 숫자만큼 의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고 잠재의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의식과 잠재의식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브릿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의 공통된 점은 뭐가 있나요, 대표님? 일단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수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과 언행일치입니다. 말을 한 즉시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뜬구름 잡는 말만 합니다. 일단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나는 이거 할 거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행동을 작은 거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분들도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바뀌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혹시 지금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 무슨 마인드 얘기하면 야 저게 무슨 저 가능하냐 막 저거 아유 무슨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 밑바닥 인생 중에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저희 마인드스쿨에서 정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정말 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바늘로 자살 시도를 계속 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거는 나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서운 습관이 관성이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거. 네, 관성이 엄청나게 나를 당겨요, 사실은. 네.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를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MDR2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옷을 잘 입고 싶은 사람들은요, 집에 가자마자 옷장 있는 옷을 다 버려야 된대. 그리고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찾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한번 구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옷장을 버리지 않고 옷을 아무리 좋은 거 사도요, 놀라운 거 뭐냐면 다시 옛날 옷을 다 입는다는 거죠. 그 파부침주라는 말이 뭐냐면 네. 내가 돌아갈 배를 부셔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관성대로 산다는 걸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네. 내가 바뀌면 그것도 내 관성으로 그럼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주도 오신 분은 비행기를 다 부셔버리세요. 그러니까 아셨죠? 오늘 제주도 안 가는 거예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 아니 그럼 아까 나도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시크릿 얘기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럼 조성희 대표한테 이걸 가르쳐준 스승은 시크릿의 밥 프록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음이 진짜 좋으세요. 밥 프록터. 그죠? 아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했어. 역시 발음이 남다르시. 아니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마인드의 창시자고 그런데 영어도 그때는 왜 한국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랬고 네네. 어떻게 찾아갔길래 내가 코리아를 대표하는 것에 제자로 삼아줬는지 그게 전 되게 궁금해요. 네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꼴통쇼 참가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2살 때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갖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2살 때 내가 정말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영어를 먹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완전한 그 몰입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몰입 기법을 통해서 영어 발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체험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영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번 뭐에 빠지면 한 번 꽂히면요, 그걸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때는 완전 꽂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영어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정말 잘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학을 다시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공부하면은 아시죠? 정신 차리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은 그동안의 학점들이 잘 안 나왔었는데 모든 게 상쇄되더라고요. 야. 진짜 그때는 갑자기 A+가 다 이제 제 성적표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성희 인생에 없었던 A 플러스가 제 인생에 없었던 그러니까. A+가. 아니 그러면 이제 네. 복학했을 때 선배나 친구나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오. 네, 너무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는 매일 이제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3병씩. 예. 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맨날 도서관에 있고, 네. 그리고 어디 가보면 영문학과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과 학생들이 저를 찾아보기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돈을 주는 벌어야 데지. 되는. 네. 근데 가난했다는 네. 게 사실은 너무 범위가 커서 네. 얼만큼 가난하셨어요? 네, 아주 찌질하게 가난해죠.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안에 빚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매달 계속 갚았어야 했는데 네. 그게 빚의 일부로 갚아지는 게 아니라 빚의 이자의 일부로 항상 갚아졌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네, 원금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리고 항상 저희 집은 어두웠고 네. 항상 제가 어둠의 딸이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둠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의 딸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쓰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했던 회사를 갔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유통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사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훨씬 더 늘게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30살이 됐는데 제가 원했던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와.
서른 살이 됐는데 제가 원했던 집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 한 대 있었던 차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했는데 해외여행도 한 1년에 4번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이제 뭐 직업 타이틀도 좋고 그렇죠. 그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이 마음에 텅 빈 이것은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왕십리의 그분도 소용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첫 회때 나왔던 이분의 22살에 결단하게 했던 분이 네. 왕십리의 무속인이었어요. 너는 47까지 네 인생 그냥 어둡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해서 그때부터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운명을. 여러분도 혹시 계기를 못 찾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무속인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는 분을 내 멘토로 네. 내가 네 말을 내가 바꿔놓을 것이다. 그거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 마음에 왜 이 공허함이 들까? 그래서 네. 저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은 자기 자신한테 하면 자기 자신한테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저는 남들의 기준에 너무 저를 맞춘 거죠. 이제 남들이 봐주는 어떤 성공.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를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외국에서 한국에 없는 그런 차종을 찾아서 남들에게 외국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 정도 외국에서 성공했다. 그거를 주문해서 그 긴 시간을 배로 받고 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전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남에 맞춰진 모든 것이 성공의 틀이었구나. 그래서 네. 성공에 대한 definition,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네. 정의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네. 그때 이제 퀘스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았죠. 계속 찾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 찾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거였어요? 그 찾는 방법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바프럭터의 자료들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네. 공부를 혼자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자료들을 찾아도 그렇게 외국 자료만큼 잘 안 돼 있어요. 네. 프로그램화가 그 당시에는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네. 제 20대 후반 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쇼핑을 돈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좀 비싼 돈을 내면서 그걸 받아서 혼자서 공부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부터 네. 밥 선생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크릿 책을 보고서 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조셉 머피 박사님의 책 중에 네.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네. 책. 네. 그래서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딱 읽었는데 제 가슴이 막 그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심장이 바운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바운스 거리면 이거는 내 부정맥이에요, 가슴의 그거. 소리가 네? 뭐라고요? 부정맥이라고. 심장이 바운스 부정맥.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소리가 울리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100번을 읽었어요. 어, 진짜 100번을 읽어서 이제 거의 너덜너덜합니다. 제가 너덜너덜한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100번을 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조셉 머피 박사가 제 귀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자꾸 먹어버리네요. 영어도 먹어버리고. 나는 이 표현 너무 좋아. 뭐든지 그냥 먹어버려서 내 거를 만들어. 이게 좀- 영어도 먹었어 지금. 네. 엄청. 네, 그래서 근데 그땐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인드에 있어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셉 머피 박사가 얘기하는 생각의 힘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생각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막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바프럭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프럭터의 자료들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쭉 쓰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뭔가라는 네. 것을 이제 질문하기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일단은 독학을 한 거잖아요. 독학을 했죠. 독학.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방송객분들하고 또 청취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를 찾는 방법 중에 좀 뭐 노하우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알려주실 수 일단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되게 좋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지냅니다. 네, 그렇죠? 네. 나는 이건 할 수 있지만 저건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왜냐하면 그거는 다 과거 기억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 잠재 의식 속에 기억 파트가 있는데 그건 네. 과거 기억에서 모든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건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없는 사람. 그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리스트를 만들려 그래도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프레임을 깨려면 일단 내가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를 조건 하에야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그래서 나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리스트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해서 쓰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써야 될 게 뭐예요? 일단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를 리스트업을 해서 쓸게. 네, 그 리스트업을 해서 쓸게. 네, 쓸게.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네, 들어서 나는 1000명 앞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 오케이. 그렇죠? 어. 근데 그 여러분 무대 공포증 다 있으실 텐데 저는 무대 공포증이 아주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네. 너무너무 무서워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무대 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는 거죠. 깨고 나는 1000명 앞에서 자신감 있게 강의한다. 이야기한다. 어.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몸치인데 네. 내가 정말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살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지금 그걸 이제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지금 프레임에 의해서는 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네. 아우 내가 무슨 뭐 그걸 할 수 있겠어? 네, 네, 이게 그렇죠. 지금 당연한 건데 요거를 깨고 네. 일단 써보자는 거죠. 네네. 일단 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즐거운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니즈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어요. 저희 스쿨에 오신 분 중에 엄마 때문에 의사 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다 의사라서.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만 물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생기게 돼요. 우선순위. 네, 먼저 우선순위, 해야 할 네, 것. 아.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시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걸 그룹핑을 해서 이제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우선순위 거기서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바프록터의 자료나 이런 걸 하면서 그 리스트업 했을 때 네. 와 내가 우선순위에서 나왔던 가장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마인드 스쿨이었습니다. 마인드 스쿨을 해야 되겠다. 나는 마인드 스쿨을 이 땅에 세워놓고 떠나리라. 이거였어요. 떠나리라. 네. 네. 어디로? 저기 육체는 떠나게 되잖아요. 아. 언젠가. 네, 그렇지만 마인드 스쿨은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 네. 스쿨이 우선순위였고 그러면 네. 이제 바프록터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인드계의 생존에 있는 마스터가 누구나라고 네. 찾아봤더니 이제 바프록터였던 네, 거죠. 네. 그리고 바프록터의 자료가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됐었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자료가 없을까? 이제 그래서 이런 그런 건설적인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한 네. 거죠. 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갖고 오면 어떨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온 순간 네. 제 가슴이 다시 또 바운스 뛰기 바운스. 시작해요. 심장 바운스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심장 소리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심장이 어디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뛰고 있거든요, 사실. 심장 뛰고 있는지 한번 어쩌면 지금 바운스 저기 옆 하시는 사람 분들. 졸고 있는 사람 저기 심장 나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나 지금 바운스 한다. 나 지금 지금 바운스 한다. 네, 저기 바운스. 저분이 커피 사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네. 그럼 바프록터를 그냥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바프록터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네. 와.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누구라고 하는데 내가 네 자료가 너무 좋고 한국에는 이게 없다. 네. 근데 난 이걸 가져와야겠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바쁜 양반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내 메일에 답장 쓸 사람은 아니고 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보통 그죠?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들이댔죠. 어. 어쨌든 들이댔으면 그랬더니 한 7일이 지나서 8일 날, 네. 8일 후에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메일이 왔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대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 밟아야 되고 비용은 얼마고 아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전화 통화를 원하냐? 그래서 네. 내가 원한다. 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아니 그 사람이 전화를 하게 했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바프록터가 직접 바프록터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사람. 아래에 있는 네, 사람.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고요. 쌀프록터. 쌀.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폴이라는 아니, 밥 사람이 되기 전에. 폴이라는 남자였고 어, 어. 현미 폴이 프로토. 죄송합니다. 현미. 아, 현미.
죄송합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폴이 전화를 해서 폴이랑 통화를 했는데 폴이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프리 트레이닝이 있대요. 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프리 트레이닝의 과정은 이렇고 공짜 과정은 네, 네. 이 전에 그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가기 앞에, 전에 트레이닝이 있어요. 미국 가기 전에 트레이닝들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 와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통과를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 남편은 벌써 2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야, 이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모르겠네. 너무 빨리 가요. 이러다가 또 3부를 또 해야 되는 아닌가? 자, 아무튼 우리 조성희 대표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사실 내가 하고는 싶지만 비용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협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맞아요. 야, 네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대한민국에 맞아요. 그게 마인드 스쿨을 하냐.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지금 더 먹고 살아도 먹고 되는데. 사는데 힘이 안 드는데. 자, 과연 우리 조성희 마스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 3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